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 안녕하십니까.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나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지난 겨울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헌법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다 함께 지켜보았고 그 회복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네,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오늘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은 특별히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경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탄생한 1948년 7월 17일부터 지금까지의 의정사, 그리고 우리 역사 곳곳에 새겨진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다양한 식순을 통해서 만나보실 텐데요. 각 식순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경축식을 통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국민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태극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오늘 경축식을 함께할 태극기는 3종입니다. 우리 헌법의 역사에도 태극기에 대한 일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1948년 헌법을 제정할 때 정말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 태극기가 국기라는 것을 그 내용을 헌법에 넣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있었고요. 또 헌법에 넣는 것까지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치열한 토론과 표결 끝에 결국 그 내용은 넣지 않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네, 최근 헌법 읽기, 헌법 필사 열풍이 뜨거웠는데요. 현재 헌법뿐 아니라 이러한 헌법의 역사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국기가 입장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기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자리에 앉으신 채로 예를 표해 주십시오. 국기 입장. 가장 왼쪽의 태극기는 1882년 조미수 통상조약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이응준 태극기입니다. 태극기가 처음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상징으로 사용된 때로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도안입니다. 맨 오른쪽 태극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태극기입니다. 임시의정원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결성된 의회로서 민족의 대표기구이자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끝으로 중앙에는 현재의 태극기가 자리합니다.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를 가졌던 우리 태극기는 1949년 제정된 국기 제작법을 통해 마침내 그 제작법이 통일됐습니다. 이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오늘 애국가는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병의 선도와 함께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네, 애국가를 부르는 동안 무대 뒤쪽 화면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의 역사적 순간들을 담은 영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 아래 함께 걸어온 길을 가슴에 새기며 힘차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재헌헌법 낭독이 있겠습니다. 재헌헌법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재헌헌법이라고 합니다. 재헌헌법을 만든 우리나라 제1대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하죠. 속기록에 남겨진 재헌국회 헌법 제정 과정이 정말 뜨겁고 치열합니다. 초안 작성부터 공포까지 딱 43일이 걸렸는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정부의 형태, 국회의 구성 방식, 또 무상교육이라든가 남녀평등, 노동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쟁점을 다뤘습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다투고 또 때로는 양보했습니다. 네, 77년 전 재헌국회가 꿈꿨던 새롭고 정의로운 민주공화국, 그날의 헌법 제정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오늘 재헌헌법 낭독은 특별한 분들이 함께합니다. 바로 이번 제22대 국회 7개 정당의 국회의원들입니다. 네, 오늘 7개 정당 모두가 함께하는 재헌헌법 낭독은요, 재헌국회가 천명했던 의회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국회의 다짐이자 국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나는 빛나는 역사적 조국 재건과 독립완수의 중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먼저 헌법의 제정으로 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국가 만년의 기초 수립과 국리민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헌함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다하기로, 이에 하느님과 순국선열과 3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77년) 전 제정된 재헌헌법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재헌헌법은 제정된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한권 민주화를 외치며 새로운 시대를 향했던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대한국민은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의 정신은 대한국민을 지켜왔습니다. 자유와 평등이 흐르는 나라,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우리는 헌법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나갑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서 정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법위 내에서 보장된다. 네, 7개 정당 7분의 국회의원들께서 재헌헌법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9번의 개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국회는 법치와 협치의 정신 아래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는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과 함께 우선 헌법 제정 제77주년을 경축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헌정 질서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한 세기를 내다보는 77년간 면면이 이어온 것은 국가적 경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헌정회장으로서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연말 느닷없는 계엄령으로 국민들은 제왕적 대통령 제하에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우리 헌법사를 돌이켜보면 혁명과 정변이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지켜왔으며 그것이 오늘의 민주정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항쟁을 통한 국민 주권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헌법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7월 17일 재헌절을 공휴일로 하는 국경일이 되도록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재헌절을 국경일로 환원함으로써
전 국민과 함께 정부와 함께 헌법 존중과 수호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7월 17일은 역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날이 조선 왕조의 건국일이기 때문입니다. 재헌의 선배 의원들께서 조선의 역사와 연속성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한 끝에 이날을 헌법 공포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건국 이후 개천절, 3.1절, 광복절 등을 국경일로 기념해서 국가 정통성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제헌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한층 더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제헌절의 의미를 생각할 때 헌법 개정 문제를 또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7년 전 헌법을 설계한 제헌의 아버지들은 여야 간의 선의의 경쟁을 상정했으리라고 봅니다. 또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과 건전한 견제를 전제로 했을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은 갈등이 아닌 협치에서 나옵니다. 의회와 정부 간에도 균형을 유지하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헌법을 새로 설계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1948년 헌법 제정 이래 9번의 개헌이 있었지만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국가 권력 구조를 창출해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헌정 질서가 늘 불안했습니다. 이제는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하여 정치 선진국 대열에 국권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서구 정치 선진국이 이미 경험해서 정립한 진정한 의미의 분권형 국가 권력 구조를 세우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헌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헌을 넘어 제2의 재헌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 관해서는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헌정회를 중심으로 각국 시민단체, 시도지회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헌법학회 등 각급 학회, 대학 등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언론에서도 적극 옹호해왔습니다. 따라서 국민 60, 70%의 국민들이 분권형 권력구조의 개헌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등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국민적 열망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개헌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내년엔 지방선거, 2028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전반기가 개헌의 적기라고 봅니다. 국회는 조속히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개헌 작업에 착수하기를 여야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헌정 질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개헌에 발맞추어 선거제도의 혁신이 하나의 큰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선거제는 87년 체제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지위는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주권의식과 정치 신념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선거구제,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들은 일관되게 반세기 가까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극단적인 동서대립과 도농 간의 인구 편차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이 위협받는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지적받는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제도의 소선구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중대선거구제도로 채택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구 혁신을 통해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식 현상을 방지하고
5, 6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묶이는 일부 지역의 소외 현상을 타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개헌에서 국회의 양원제가 선택된다면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할 것을 봅니다. 끝으로 튼튼한 헌정 질서는 모든 시민과 정부 기관의 준법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헌법이 존중되고 법치국가의 법치주의가 지켜져서 우리 앞에 민주주의가 탄탄대로가 놓여지기를 소명하며 저의 기념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님의 기념사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장님께서 제77주년 재헌절을 맞아 국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패를 수여하시겠습니다. 네, 시상을 해주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상자들께서는 무대 오른쪽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패는 유경연 전 국회의원님, 조순영 전 국회의원님, 이경재 전 국회의원님 이상 세 분과 재헌 국회의원 유족회 그리고 국회 사무처 경호기획관실에 수여됩니다. 먼저 유경연 전 국회의원님께 감사패를 수여하겠습니다. 감사패 유경연 전 국회의원. 유경연 전 국회의원님께서는 대한민국 국회의 기반을 공고히 하여 국회 및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헌법을 통하여 국가 기틀을 세우시고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열정과 헌신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제77주년 재헌절을 맞이하여 유경현 전 국회의원님의 경륜을 기리고자 후배 국회의원들의 감사와 존경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7월 17일 국회의장 우원식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정면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경재 전 국회의원님께 감사패를 수여하겠습니다. 감사패 이경재 전 국회의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조순형 전 국회의원님께서는 아쉽게도 오늘 경축식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감사패는 경축식이 끝난 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헌 국회의원 유족회에 감사패를 수여하겠습니다. 감사패 재헌 국회의원 유족회. 귀 단체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재헌 국회의원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를 후세에 전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매진하신 선대의 유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제77주년 재헌절을 맞이하여 선대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비단체의 공헌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7월 17일 국회의장 우원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국회 사무처 경호기획관실의 감사패를 수여하겠습니다. 감사패 국회 사무처 경호기획관실.
국회 질서 유지와 경호, 청사의 방호를 책임지는 경호기획관실 전 직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누구보다 앞장서 국회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 헌신과 노고는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제77주년 재헌절을 맞이하여 경호기획관실 직원들이 높은 공을 헌정사에 기리고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7월 17일 국회의장 우원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도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념사진 촬영을 함께 하겠습니다. 정면을 향해 주시고요.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수상자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대통령을 대신하여 의회 민주주의와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께 국민 훈장을 전수하겠습니다. 훈장을 받으실 김진표 전 의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훈장증을 드리겠습니다. 훈장증 전 국회의장 김진표. 귀하는 헌법 정신 수호와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 2025년 7월 17일 대통령 이재명.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도 함께 전달해 드리고요. 네. 잘 보이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진표 전 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경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축사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상을 5분을 드렸는데요. 2분 전 국회의원님은 우리 헌정회에서 선정을 하셔서 이렇게 보내주셨고, 너무나 3분, 조순영 의원님까지 3분인데 너무나 과거에 국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재헌 국회의원 유족회는 이 재헌 헌법을 만드는 때 정말 노력하신 그런 재헌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우리 유족회에게 드린 거고, 경호기획관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12월 3일 특히 헬기에서 내린 군인들이 들어오는 저 뒤쪽 문을 아주 거기에서 헌신적으로 막아주시고, 그것뿐 아니라 그 이후에 국회의 경비를 위해서 너무나 애써주셔서 기획관실 전체에 드리는 건데, 그중에 2분이 대표해서 나오셨고, 우리가 등치가 좋으신 분은 아주 격렬하게 계엄군하고 부닥쳤던 분이십니다.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국회를 12월 3일 날 지켰던 시민들도 와 계십니다. 제가 부를 테니 잠깐 일어나시죠. 김동현 선생님, 장갑차를 막은 시민입니다.
오정길 시민, 최희윤 시민, 이재정, 그리고 백영민 다 국회 앞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77주년 재헌절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산업화, 민주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헌신해온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축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입법부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부터 비가 많이 옵니다. 큰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고 처음 맞는 재헌절입니다. 많은 장면이 떠오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있는 곳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국가적 위기와 불안, 혼란을 함께 겪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안도감, 우리 국민 스스로 그것을 해냈다는 자부심이 그 시간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어쩌면 헌법과 국회를 잃을 뻔한 그날,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이었습니다. 국민은 가장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였습니다. 국민이 헌법을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을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헌법은 힘이 세고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지난 반년 우리는 헌법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또 구체적인지 깨달았습니다. 헌법은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현대사는 헌법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한 국민의 참여와 용기로 전진해온 역사입니다. 1960년 4.19에서 2024년 비상계엄 사태 극복까지 우리 국민은 권력자의 헌법 훼손에 저항하고 작동하지 않는 헌법에 의문을 제기하며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통치행위를 심판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치열한 여정이 헌법을 그저 조문이 아니라 권력이 국민을 위해 쓰이게끔 통제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규범으로 국민들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날 밤 수많은 국민들이 혹시 모를 위험을 감수하고 국회 앞으로 모인 힘도, 추운 겨울 광장을 지킨 힘도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헌법을 지키려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에는 사실 오랜 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한 우리 민주주의의 시작점 1894년 동학농민혁명,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K 집회의 시조 1898년 만민공동회, 우리에게 국민 주권은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1910년 바로 그날부터 발생했다고 천명한 1917년의 대동단결 선언, 이런 역사가 이어져 1919년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민주공화제를 명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국민 주권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운동은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했으며 헌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담긴 그 역사와 정신을 지키려는 우리 국민들의 강한 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이 이어져 지난 겨울 세계를 놀라게 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빛났습니다. 헌법은 우리에게 국민의 상식이고 국민이 지키고 발전시켜온 국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힘이 셉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재원 의원들께 특별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여러분, 재원 의원 유족회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헌법이 힘이 센 것은 헌법이 국민을 지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망한 부모가 진 빚을 모른 채 재산을 상속한 자녀에게 부모의 빚을 갚도록 해온 민법 조항은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받았고 국회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억울한 빚의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의 근거에 동성동본 금지 금혼제와 호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법률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20만 가구가 구제되었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는 정책의 변화도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헌법은 또 국가 경쟁력의 토대였습니다. 헌법의 사전 검열 금지 조항을 근거로 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이 폐지되자 표현의 자유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면서 훌륭한 인재와 대형 자본이 한국 영화 산업에 몰려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속의 한류 문화를 만든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헌법을 지키고 헌법이 국민들 삶 속에서 살아있게 하려는 의지가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헌법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튼튼한 민주주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하여 시대의 요구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야 합니다. 재헌헌법 이후 9번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특정인이 대통령이 되거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헌법을 고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서였습니다. 4.19 혁명과 60 민주항쟁 이후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개헌도 있었지만 추진 과정을 국민과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든 개헌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역사가 개헌을 당장 내 삶과는 관련이 없는 일로 여겨지게 했습니다. 30년 넘게 논의만 무성하고 번번이 성사에는 실패했던 경험은 개헌은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인식으로 굳어졌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모든 것을 꺼내놓는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개헌 추진 방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완성이 없듯이 헌법도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룬 시간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미래의 발전과 변화, 나아가야 할 길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현행 헌법은 하나씩만 나와도 삼천리가 초만원이라는 구호가 국가 정책인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일상 속에 인터넷과 핸드폰도 없었고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 살 수 있다고 여겨지던 시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절의 헌법으로 오늘을 살고 미래와 싸우고 있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기후위기 시대에 만일 우리 헌법에 기후재난의 위험과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담겨 있다면 폭우, 폭염에 생명을 잃고 안전이 위협받는 비극, 앞날이 막막한 농축산업 현장의 한숨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상상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 헌법에 인구 소멸과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의 책무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시대의
중소상공인 노동권 보호와 기술 혁신의 균형이 담겨져 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입니다. 지난 40년 누적된 갈등에 더해 새롭게 닥친 과제 대부분이 잠재적 갈등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헌법이 갈등을 없앨 수는 없지만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고 최소화하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국민 각자가 겪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공존과 연대의 기반을 닦을 수는 있습니다. 과거의 틀에 묶여있는 넓고 좁은 헌법으로는 어렵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변화는 시시각각 물밀듯 닥쳐오는데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입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 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여야 정당, 정부와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겠습니다. 여건은 좋습니다. 감사원의 국회의관 등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정당들도 지난 대선에서 모두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지난 수개월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언제든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뒷받침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국민들 속에서도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제도적으로 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사회 대개혁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본격적인 개헌 추진 시기는 여러 상황을 두루 살피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합니다. 당면 현안을 어느 정도는 매듭지어 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 개정 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 헌법 개정안 성안,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헌법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더 튼튼히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습니다. 어떤 정권인가에 따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존중되거나 훼손당하는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합의의 수준도 비교적 높습니다. 예를 들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언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 절차에 민주적 통제 장치를 둬야 한다는 요구도 광범위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작동되게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단 한 가지를 개정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천리길을 시작하는 첫걸음이기도 하거니와 개헌의 성사가 정치의 복원입니다. 개헌이 개혁이고 개헌이 민생입니다. 개헌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혁과 민생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갑시다. 헌정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일도 서두르자고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불구하고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도 넓습니다. 제헌절을 헌법의 가치와 정신, 헌정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온 국민이 함께하는 헌법 축제의 날로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는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새겨 국회 앞마당에 민주주의 상징석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입니다. 이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더 단단한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국회가 국민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경축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미래는 과거로부터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디딤돌인 동시에 짐이고 짐이기 때문에 지혜가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경축 공연은 우리의 과거로부터 미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의정사의 숨결을 간직한 국회 소장 자료 8개를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근현대사의 수많은 장면을 우리가 함께했던 시대의 음악 6곡을 대합창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신라의 달밤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시리에 빠진 서민들을 위로했던 노래인데요. 특히 올해 10월에는 우리가 의장국을 맡은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는데요.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도 함께 담았습니다. 네, 이어지는 1970년대의 노래는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아침 이슬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담겼던 잘 살아 보세입니다. 1980년대의 노래는 국민적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건전가요 아 대한민국입니다. 2000년대의 노래는 대한국민의 단결력을 전 세계에 알렸던 월드컵 응원과 오 필승 코리아.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노래는 2025년 빛으로 되찾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과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병 4인 그리고 국민합창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국회 소장 자료가 입장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국회의 전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관인입니다. 관인은 임시의정원이 각종 공문서에 찍었던 국세격의 도장입니다. 임시의정원 마지막 의장이었던 홍진 선생의 며느리 홍창희 여사께서 지난 2019년 국회에 기증하셨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이 관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세계 속에 넣고 꿰매어서 피난을 다닐 정도로 소중하게 간직해 오셨다고 합니다. 1950년에 재헌국회가 제정한 제2대 국회의원 선거법입니다. 재헌국회의원 선거는 미군정이 만든 선거법에 따라 치러졌는데요. 1950년 4월 재헌국회는 새로운 선거법을 제정합니다. 이에 따라 치러진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가 만든 선거법에 의한 첫 국회의원 선거라는 점에서 의정사상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제2대 국회 신익희 국회의장의 개회사 친필 원고입니다. 1950년 6월에 개원한 국회는 개원 일주일 만에 한국 전쟁을 맞아 임실소 부산으로 피난해 의정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51년 부산에서 발표된 이 개회사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용기 있게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존망을 같이 하자고 역설합니다. 제5대 국회 참의원 배지와 의원증 그리고 민의원 배지와 의원증입니다. 최초의 의원 배지에는 한자로 나라 국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제5대 국회에서 헌정사 최초로 양원제와 내각 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참의원 배지만 한글 국자로 변경됩니다. 현재 국회의원 배지는 지난 2014년부터 한글로 국회 두 글자를 쓰고 있는데요. 흔히들 급배지라고 부릅니다마는 실제로는 도금이라고 합니다. 1967년 국회 도서관에서 발행한 헌정사 자료 헌법제정회의록입니다. 1948년 재헌 국회의원들이 헌법의 탄생을 위해 뜨겁게 보냈던 43일의 기록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의회 시초의 속기록이 온전히 남아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선거 홍보용 노래로 사용한 대중의 노래 가사입니다. 대중아 대중아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의 대중 바로 김대중 당시 신민당 대통령 후보죠. 동요 산토끼는 대중의 노래로, 당시 유행가 대머리 총각은 미남 대통령 후보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은 신민당의 대중의 노래에 맞서 고향의 봄을 개사했습니다.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선거 홍보 노래입니다. 보릿고개 없어진 지 옛날이라오. 우방국가 우리 성장 부러워한다. 경제성장을 가장 강조했던 후보의 정체성이 가사 곳곳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 시행 당시에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헌법이 입장합니다. 대한민국 의정사의 시작이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전 세계에 알린 재헌 헌법, 그 내용을 담아 제작한 최초의 책자입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합창이 이어지겠습니다.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나는 알 수 없는 길 속에 비밀한 미진한 조사가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하지만 난 우리의 사랑의 너를 느낀 이래로 그려왔던 일들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이 이제 안녕 널 생각만 해도 난감해서 웃지 않게 나를 도와서 이 순간의 느낌 함께한 거야 다시 만나고 국민과 함께 시대를 걸어온 음악들을 통해 K문화의 저력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과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병 4인 함께 해주신 국민합창단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국회 소장 자료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교훈으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헌절 노래 재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병의 선도에 따라 다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 앞으로 달려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헌헌법이 천명한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국회가 국민주권과 헌법 정신을 수호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믿음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정신을 국민과 함께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